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우리 할 게 많네요. 오늘 자료는 뭐, 심플하게 나갔죠. 강의 계획서랑, 답안이랑, 그리고 일기 때 배포했던 답안 작성법. 그건 각자 보시고요. 오늘 강의 진행은 짧게 OT를 하고, 답안 해설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되면 제가 몇 분이 저에게 이메일로 일기 때 조문 두 문자 못한 거 좀 해달라고, 시간 되면 한 10분 정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조문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면 좋잖아요. 자, 먼저 OT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펴보십시오. 제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한번, 표정이 밝으신 분도 있고 해맑은 분도 있고 표정이 어두우신 분도 있고, 뭐 방학 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지나간 건 다 있고, 과거에 집착하는 건 굉장히 미련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우리는 이게 뭔가 확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매우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내가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모르죠. 그거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 걱정하는 시간보다는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게 덜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냥 공부해요. 그냥 하는 것이 뭐, 마음 좀 내려놓고. 알겠죠? 그래서 지나간 거 집착하지 말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거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오다 보니까 꽃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산책도 좀 하고, 여러분들의 봄도 곧 오겠죠. 꽃도 피고. 저 꽃들이 겨우내 굉장히 모진 추위를 이겨낸 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겨울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내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봄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다 뭐 다른 거 일정 보시면 올해 9회입니다. 네. 올해 하루가 늘었죠. 네. 그래서 5월 25일은 강의가 없어요. 이때 1차 시험 보죠. 그리고 보강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보강 안 좋잖아요. 그죠? 안 할 겁니다. 작년까지는 늘 보강을 했는데 올해 1회가 늘어서 또 보강을 하면 이건 습관성 보강이니까 그건 안 되겠지. 안 합니다. 자, 시간 보시면은 9시 50분까지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뭐 줄 서고 책 사고 이런 것 때문에 15분 휴식 시간을 줬고, 당분간 15분 하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적응되면 제가 10분으로 휴식 시간을 좀 줄일게요. 그리고 강의는 12시 반까지인데, 가급적 제가 12시 반에 마치려고 노력을 할 거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잖아요. 혹여나 제가 이까지 했는데 5분만 더 하면 마칠 수 있는, 이걸 마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조금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미리 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15분 정도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휴식 시간에 잘 쉬시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다음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답안을 제출하고 나면 까먹잖아요. 내가 뭐 썼는지. 해설을 들으면서 기억이 안 나. 내가 뭐라고 썼지?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답안을 사진을 찍어 두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출하기 전에.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사진 찍어 놓고 해설 들으면서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고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오늘 아마 책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사례 연습으로 진도 오늘 안 나가요. 다음 시간부터 사례 연습으로 진도 나가니까 안 가지고 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필참 반드시 지참하고 오셔야 되고, 책은 요렇게. 네. 사례 연습 책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그 개정 폭이 크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주관적인 거라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좀 많이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보기에 따라서는 여튼 올해 문제는 70문제로 늘어났고, 조금 오래된 낡은 문제들은 좀 뺐어요. 빼고 유제로 처리하거나 이랬고,
그리고 기존에 없던 쟁점도 새롭게 넣었어요. 예를 들면 뭐 필요적 잔치 이런 것들도 넣고 조금 변동이 좀 있었어요. 더 여러분에게 학습에 더 적합하도록 나름 이제 바꿨는데 추록을 지금 출판사에 제작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 좀 올려달라. 그래야지 작년판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올려주시긴 하겠지만 지금 출판사가 너무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출판사에서 추록을 올려줄 거예요.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출판사 관계자 만났는데 뭐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넣지 마라 그럼 동의하겠다. 그래서 출판사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서는 판매가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 다른 데는 다 판매돼요. 뭐 예스24나 알라딘이나 학원 온라인 서점물 다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아두신 분들 다른 데 사고, 그 포인트 너무 아깝다 이런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포인트만큼 밥 사드릴게요. 알겠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지금 4월 3일부터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작년보단 빨라졌어요. 작년 4월 5일인가 나왔는데, 매년 제가 그 교수님들 책이 올해판으로 다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3월 달에 나온 책들까지 제가 참고를 했어요. 하명호 교수님이 3월 달에 책을 올해 새로 내셔서 다 보고, 받자마자 다 보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행정소송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뤘을까?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아 그래, 뭐 역시 규칙은 규칙이구나. 그냥 각주 처리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는 매우 빨리 준비를 해서 보통 같으면 3월 달에 나올 수 있었는데 4월 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종이가 매우 좋아지지 않았나요? 이게 저에게 여러 통의 메일이 왔어요. 종이를 좀 더 좋게 해서 다음 페이지에 비치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여러 통의 메일이 왔어요. 쌤 저기 사례집에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넣어주세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지. 그러면 이게 너무 뭐 기간소송 이런 건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 출판사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출판사에서 작년 그 가을 이후부터 알아보기 시작을 해서 신림동에서 모든 교수들 통틀어 가장 좋은 종이를 썼어요. 예. 아 정말요? 그래서 대신 좀 두꺼워졌어요. 2mm 정도가 두꺼워졌고 조금 더 무거워졌어요. 이게 또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 종이를 구하고 테스트하고 뭐 인쇄 뭐 등등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인쇄도 보면 색상도 좀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그동안 제 사례집이 계속 문제가 좀 많았어요. 뭐 이게 인쇄가 어떤 때는 똥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뭐 합격의 법학원, 합격의 밥학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출판사에 좀 강력 어필을 해서 출판사에 이번에 굉장히 긴장하고, 인쇄소에서도 이번에는 가장 자신 있는 색깔을 뽑겠다 해서 이 색깔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인쇄는 역대 가장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어졌고, 서브노트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좋은 종이를 쓰려고 해서 좀 늦어지고, 서브노트는 어제 제가 출판사 확인을 해보니 4월 9일 정도부터 판매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다음 이제 강의 목표 봅시다. 여튼 수업 시간에는 다음 시간부터 사례집은 반드시 들고 오셔야 되고, 기본서나 서브노트는 수업 시간에 그걸 수업을 안 하니까요. 여러분 안 들고 오셔도 돼요. 내가 참고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들고 오세요. 어깨 나가겠지. 무거워서. 예. 자, 그 다음 강의 목표. 이거는 뭐 쟁점 찾기 훈련, 정리 암기, 답안 작성, 그리고 뭐 브리타. 자, 이거 한번 보면 제가 뭐 이거 잠깐만 제가 좀 옷 좀 벗을게요. 모처럼 좀 덥네요. 제가 제 강의를 다시 안 봐요. 민망해서. 근데 매년 개강하기 전에 작년 OT는 봐요. 뭐라고 말했나. 작년 OT를 제가 봤더니 작년에 OT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기 때. 올해 문제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 여러분들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
올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하겠다 뭐 이러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어렵게 나왔잖아. 그죠? 올해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작년에 우리가 이게 시험 제가 이제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험이 100점 100분 대략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16페이지 정도.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크게 3문 1문이 보통 2개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한 4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분에 100점을 16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자, 여기서 요건 뭐 절대적이지 않아요. 사실 뭐 12, 페이지 쓰고도 좋은 점수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필속이 너무 느려 이런 분들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암기의 정도가 암기를 잘하면 필속이 빨라져요.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속이 느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압축적으로 답안 작성하는 훈련들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필속이 된다 그러면 많이 쓰세요.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제가 보면 통계적으로 고득점 받으신 분들은 많이 써요. 작년에 굉장히 고득점 받으신 분들 보면 막 20페이지씩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안은 우리 일기 때 답안 작성 제가 강의도 했고 우리가 계속 연습한 것처럼 그냥 이거예요. 그죠? 쟁점을 찾고 일반론을 현출하고 이에 따라서 그 쟁점에 관해서 어떻게 포섭하고 결론 내리는 이런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일반론은 우린 정확하게 써야 되고 풍부하게 써야 되고 마찬가지지. 이것도 그죠? 논리적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답안을 쓰면 쟁점을 잘 찾고 일반론을 정확하고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뭐 좀 덜 논리적해도 돼요. 문장 엉망이라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나는 글을 못 써 필요 없어요.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포석과 결론도 당연히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일기 때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목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 목표는 기초 사례 과제를 문제를 보자마자 한 3분, 5분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구두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그렇게 해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일기 마치면서 구워 먹든 씹어 먹든 삶아 먹든 기초 사례 과제를 완벽이란 말은 빼자. 소화하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표정이 괜찮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니까. 괜찮아요. 알겠죠? 네. 이제 다시 하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다행히 이 사례 연습이 일기 기초 사례 과제 다 들어있어요.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례 과제를 한 문제당 한 5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된다. 얘는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일기 때 한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오늘 문제가 1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1번 문제는 뭐 문제도 기억하겠네. 그죠? 집에 가시면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와 인용재결 그 실효성 확보 방안 5분 동안 다 말씀하시면 돼요. 그럴 수 있도록만 해놓으세요. 왜? 아니 그렇게 이 70문제 뭐 유제랑 추가 문제 포함하면 더 되겠지만 70문제 정도를 해결하면 소화하면 뭐 무슨 문제를 못 쓰겠어요. 알겠죠? 그렇게 우리 하자. 그리고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목표예요. 사례 연습 2기 때 이것만 하세요. 제가 2기 마칠 때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씹어 먹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사례 연습을 다 소화하고 오시라. 3기까지. 2기, 3기 사이는 텀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3기 때 또 반복하고 시험 전날 이래도 하고 그러면 행쟁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기 때는 자주 공부하자. 여러분이 연기 1기는 과목별로 도장 깨기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깊게. 그게 효율적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 왜? 잘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는 깊게 좀 오래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까먹지. 여러분 뭐 합격생들 글쎄 제가 지금 자기 문제 내놓고 답하라고 하면 답 못할 거예요 아마. 다 까먹지 뭐.
며칠만 지나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휘발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우리가 넣어주는 속도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자주 공부합시다. 뭐 이틀에 한 번, 매일도 좋고 각자에게 맞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 시험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오늘은 노동법, 내일은 행정, 그 다음날 인사, 다음날 선택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과목씩 하고 시험, 토요일날 시험 하나도 못 쓰지. 기억이 나겠어. 월요일날 행정 공부를 하고 토요일날 여러분이 와서 시험을 본다? 못 쓰지.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는 자주 공부를 하자. 알겠죠? 하루에 2과목을 해도 좋고, 뭐 4과목을 해도 좋고, 뭐 오늘은 노행, 내일은 뭐 인사, 경조, 선택.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리고 또 할 게 있어. 시험 전날 이래도. 요 연습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금요일날 행정 시험 범위 이래도 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합시다. 제가 가장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시험 전날 이래독이거든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보통 걸리는 것 같아요. 합격생 통계를 봤어요. 이래독, 제가 물어봤어요. 이래독 한 90%는 이래독 했더라고. 나머지 10%는 뭐 그냥 운 좋게, 뭐 합격 실력이 있었겠지. 뭐 여튼 하루 전날 무조건 이래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전날 이래독을 다 해야 돼. 근데 3시간 정도 만에 하루 전날 이래독을 한다. 그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뭐 금요일날 토요일 시험 볼 것들에 대해서 이래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험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여기 그 강의 목표 나머지는 다 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단권화에 대해서 다른 과목들은 뭐 그렇게 이 단권화 문제로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민하지는 않던데 행정은 유달리 보면 단권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시고 방향도 잘 못 찾고 제가 그래서 작년 OT를 봤더니 작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일단 필수 사례집 이거는 필수, 이게 필수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생이고 나는 쌤 저는 이것저것 볼 여력도 없고 뭐 여러 개 못 볼 것 같아요. 이거만 보세요 그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이것만 그냥 한 20번 보세요. 시험 전까지. 20번요? 돼요. 예, 20번 돼요. 20회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아니 보세요. 3기 때 시험 범위가 또 확 늘어나거든요. 우리 모의고사. 마치고 나서 3기 종강하고 나서 한 달 있잖아요. 이틀에 1회독 하면 한 3일에 1회독 해도 10회독 하는 거잖아요. 시험 끝나고. 그러니까 3기 전까지 한 10회독만 하면 20회독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해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제가 고득점 받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작년에 20회독 하라고 할 때 속으로 비웃었죠. 네. 했나요? 네. 20회독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필수예요. 이것만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나 봐요. 이게 사례집에 모든 쟁점을 다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사례집에 모든 쟁점을 다 넣어놓으면 그 요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한테 이메일로 쌤 사례집만 볼 수 있도록 기본서에 있는 모든 거 넣어주세요. 그러면 판례 다 넣고 뭐 기간소송 뭐 이런 것 주민소송 다 넣고 그럼 사례집 100페이지 1000페이지 괜찮나요? 안 되잖아요. 사례집은 나올 만한 문제들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예측해서 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판례를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시죠. 이거 이제 기본서나 혹은 이제 서브 둘 중에 하나를 보세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건 완벽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추가로 보실 수 있는 분은 보시면 되겠다. 그럼 단권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작년 그 OT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단권화라고 하는 그 형식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열심히 보고 여기서 여기 없는 것들 판례 중심으로 쑥 보든지 아니면 쌤 저는
사례집은 쟁점 찾고 사내 해결 포섭하는 거는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일반론은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좋아, 그런 분들은 기본서나 서브 하나를 정해서 일반론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고 대신 사례집은 쟁점 찾기, 목차 구성하기, 사안 해결. 그래서 문제의 소재와 사안 해결을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둘 다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고 어떻게 합격생들 어떻게 했어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잠깐만 통계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작년에 먼저 이게 근데 통계에 응한 분이 제 합격생이 다 응하진 않았고 한 150분 정도 응했는데 자, 몇 가지 여러분들 저런 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2, 3기 그 모의고사 자료를 사례집 등의 단거나 교재 통합해서 공부했느냐? 그건 한 27.5%. 너무 귀찮고 그냥 모의고사 자료 따로 묻고 그냥 그것만 쭉 이렇게 빨리 체크했다. 이게 67.4%. 다음 모의고사 외에 이제 행정 공부를 뭐 했느냐? 사례집만 공부한 분들이 13.8%. 그 다음에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고 기본서를 보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례집을 주교재로 하고 기본서는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만 보신 분들이 이게 26.8%. 그 다음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고 서브노트를 보충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29.7%. 기본서로 일반론 공부하고 사례집으로 쟁점 찾기, 포성 등을 연습하신 분이 14.5%. 서브노트로 일반론 공부하고 사례집은 쟁점 찾기, 포섭 등을 연습한 분이 15.2%. 그러니까 뭐 이게 압도적으로 어떤 게 많진 않아요, 그죠? 대체로 보면 여튼 사례집은 정말 다들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3기 때쯤 되면 사례집 보기 지겨워지거든. 막 다 알고 이제 봤던 거 막 문제만 봐도 답이 막 떠오르고 그런 분들 뭔가 이제 빨리 일반론 정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 이제 기본서 사례집 또 서브노트 많이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좀 정해서 뭐든 괜찮아요. 뭐 난 사례집만 보겠다. 난 사례집을 열심히 보고 기본서를 통해서 판례만 공부하겠다. 난 사례집 열심히 보고 서브노트에 있는 뭐 판례를 보겠다. 괜찮고요. 또는 나는 서브노트가 얇고 이게 만만하다. 서브노트로 돌리고 그 다음에 사례집으로 쟁점 찾기, 목차 구성하기, 사내 해결 연습하기 괜찮아요. 기본서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뭐든 다 괜찮으니까요. 알겠죠? 네. 뭐 이래도 돼요. 그냥 쭉 보고 여기서 마지막에 볼 거 체크해 놓고 마지막에 볼 거 형광펜으로 쭉쭉쭉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전날 나는 기본서 1시간, 뭐 서브노트 1시간, 사례집 1시간, 뭐 모의고사 30분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봐도 좋고요. 뭐든 좋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이래도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개강일 시험 범위는 제가 혹시 또 동영상 듣는 분들 보실까봐 이렇게 남겨놓은 거고요. 강의 진행,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례 연습을 먼저 하세요. 알겠죠? 이게 우린 주교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례집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를 먼저 하세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아직 제 수준은 연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지는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기초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본서를 먼저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이제 본인에 대한 자신 없음,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례집 바로 보세요. 알겠죠? 언제까지? 괜찮아요. 사례집 보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은 기본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이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사례집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사례집으로 시험 범위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본서도 좋고 서브노트도 좋고 그 판례들 있죠.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제가 사례집을 주로 보라고 했는데 왜 문제는 꼭 그러면은 사례집에 없는 판례를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내나요? 엿먹이나요? 기본서를 그러면 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내는 거는 사례 연습을
공부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근데 사례 연습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느껴야 되는 그 긴장감 혹은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혹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못 기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새로운 걸 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례 연습을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응용 문제. 그리고 아니 시험 보면서 내가 사례 연습만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판례 그럼 그때 공부하면 되잖아요. 저 점수는요. 아니 좀 망하면 어때? 뭐가 중요해 모의고사가. 아니 시험장 가서 시험 잘 보면 되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이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해. 아니 우리 모의고사 잘 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의고사를 잘 보면 좋지. 그렇지만 모의고사 때 이거는 사례집에서 내가 공부했던 거 같은 쟁점인데 사실관계가 다르네. 와 진짜 더럽게 꼬아냈네. 아싸 좋아.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 되지. 알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판례들은 극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오히려 그 사례 기본서 다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나오면 이 판례는 암기해서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연습도 되고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로 알겠죠?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진짜 나라는 새끼, 사람 새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자기 비하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도대체 나 학교 갈 수 있나요? 아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가신 분들 그 답안 수준들 다 안다고 제가 지금 시기에 다 그냥 다들 이상한 답안 쓰고 그래요. 그러고 합격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비하하거나 이러지 말고 좋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내가 모르는 거 나왔네. 지금 정리하고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고 자기 정리 철저히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모의고사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 본 모의고사는 당해 모의고사는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다음에 모의고사 실시 시간은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가급적 시험 보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애들이 아니니까 9시 50분에 제가 와가지고 옆에 서서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 나는 진짜 한 3분 초가지만 그래도 이것까지 써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답안 냈는데 옆에 사람이 쓰고 있다고 저한테 쌤 쟤 쓰고 있는데 제 점수 감점해서 이런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뭐 우리 애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 내에 완성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쌤 저는 공부를 해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혹시 그런 분 있었나요? 오늘 일문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공부를 진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일문 법전 찾아가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문은 이거 뭔가 좀 본 것 같은데 조금 사실관계가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이문은 작년에 당사자 소송 나왔으니까 절대 안 내겠지 뭐 이렇게 하고 안 보신 분들 분명히 또 있을 거고 여튼 나는 정말 하나도 못 써요. 근데 옆 사람은 막 쓰고 있네요. 나 새끼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막 당황스러워. 막 가슴 심장이 뛰어. 근데 옆 사람 받자마자 막 써. 막 미친 듯이 써. 여러분 그때 마인드. 옆 사람 쟤는 떨어졌네. 그런 마인드. 쟤는 떨어졌네. 야, 멋 모르고 덤비네. 쟤는 지금 애국가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도 옆 사람이 막 써. 에휴.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써보세요. 그래도 전 쌤 절대 못 쓰겠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앉아있는 게.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답안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쓰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때는 책 펴서 공부하세요. 알겠죠? 대신 시간 정해서 짧게 공부하세요. 정말 내가 이것만 보면 좀 쓸 수 있을 것 같은 한 5분 정도만 펴서 빨리 공부한 다음에 덮고 그 다음에 쓰세요. 그리고 답안 제출할 때는 오픈북이라고 기재하고 내세요. 알겠죠? 오픈북은 최고 답안 선정 안 하고 별도 점수표로 제가 만들어서 배포합니다. 수업, 모의고사 채점평 복습, 그리고 당일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 그 다음 3번 있죠, 3번. 요거를 제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올해는. 뭐냐면, 작년에는 제가 모의고사 해설까지 하고 나서 그냥 진도를 나갔어요. 앞에서부터 일기 때 했던 사례는 좀 빼고, 일기 때 했던 사례 중에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코멘트 할 거 있는 거 아닌 이상은 빼고,
나머지 사례를 쭉 진도를 나갔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한 3회, 4회 때 시험 범위하고 시험 범위는 예컨대 뭐 심리 판결이야. 근데 이제 이 진도는 지금 막 당사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노렸던 거는 그냥 뭐 이해도 하는 걸로 한번 나가고 복습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쭉 그냥 별도로 진도를 나갔었는데 그랬더니 조금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합격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작년과 같은 방식, 또 다른 방식은 무조건 시험 범위 맞춰서 사례 진도를 나가요. 제가 선별해서. 그러니까 유사 문제들 중심으로. 나머지 문제는 다 남겨놓고 9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9회 때 마음 편하게 다시 처음부터 우리 1회부터 2회부터 8회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쭉 보는 방식. 그럼 마지막에 9회는 사례집 1회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도 밑에 9회에서 사례집 1회도 하고 와야 함 적어놨잖아요. 그죠? 1회도 하고 와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시간에 한번 쭉 진도를 나가면 사례집 한 번 더 1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진짜 5대5 나왔어요. 5대5. 원래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5대5면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한번 바꿔서 제가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대상적격 그냥 해. 제가 뭐 두 문제만 하건 세 문제만 하건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못한 것들 다시 쭉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올해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9회 때 사례집을 다시 이제 1회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다음 강의 진도표 보시면 쭉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7회가 5월 18일, 8회가 6월 1일, 5월 25일 날 여러분 1차 시험이 있잖아요. 5월 25일 날. 보세요. 5월 25일 날 1차 시험이 있고, 그리고 5월 18일 날 저희가 7회, 6월 1일, 8회 이렇죠. 8회. 보시면 요까지 7회까지 보세요. 끝나죠, 그죠? 이때 진도 끝나요. 그러니까 사례 연습 완성되는 거예요. 진도 끝나요. 그리고 이때 전범위예요, 전범위. 제가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1차 시험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동차생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생동이 됐건 헌동이 됐건 뭐 표현이 좀 이상해요. 생헌 뭐 여튼 동차 그죠? 동시에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보통 이게 지금 7회죠. 그러면 6회, 5회. 제가 매년 보면 이때는 답안 제출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50% 넘은 적이 없어요. 보통 40%대예요. 40%대. 점점 줄어들어. 제가 매년 똑같아. 1회 때는 꽤 높지만 전범이라는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2회 때 올라가요. 대상적격은 해볼만 하거든. 올라가. 3회 때도 올라가. 그래서 2, 3회 때 제일 많이 제출해요. 그 다음에 1회. 4회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4, 5, 6 이때는 제일 떨어져. 그럼 1차 끝났으면 8회 때는 1, 2회처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 조금 올라가. 1회 끝나고 나서 1차 시험 본 다음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끝나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가나? 한 50% 정도 올라가. 45, 5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역으로 야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버티면 이때 포기하는 포기한다니까요. 포기하는 한 4, 50%보다 앞서갈 수 있겠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동차생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가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 목표가 유예 아니잖아요. 목표가 유예이신 분이 있나요? 나 목표가 유예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 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목표가 동차 합격이잖아요. 동차 합격 가능한가? 돼요. 여러분 매년 동차 합격자들 뭐 진짜 있나? 꽤 있어요. 저는 동차생들하고 술 많이 마시잖아요. 합격한 사람. 제가 뭐 그 정확히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죠. 그래도 한 10% 되는 것 같. 그리고 또 하나는 동차 합격생들 거의 대부분 저희 클래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쌤 뭐 이렇게 뭐 컴팩트하지도 않고
문제도 더럽게 어렵고 양도 많은데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소화하니까 동사생들이.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거죠. 아니 동사생들끼리 경쟁해서 동사 쿼터 없잖아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소화하고 극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하는 거예요. 제가 뭘 이거 전혀 상관없이 그런 분들이 저희 클래스 와서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거거든요. 한 10% 정도씩은 합격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동차 합격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최대한 많이 오셔야 돼요. 각자 선택하세요. 나는 7회 때 빠지겠다.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진짜 이때부터 빠져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선택을 하세요. 근데 진짜 동사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최소 6회 정도까지는 뭐 이때까지 시험 봐도 제일 좋고 근데 또 이렇게 했다가 쌤 말 듣고 제가 7회까지 시험 보고 후달려서 떨어져 이러면 안 되죠. 올해 또 1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도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1차 올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니 여러분들 절대 1차 동사생들 벼락치기 하지 마라. 1차 꾸준히 공부하세요. 꾸준히. 보세요. 매일 1시간씩 그냥 해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해요. 그래서 벼락치기 하지 마. 벼락치기 하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2회, 3회까지 막 4회까지 미친 듯이 막 봐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리고 1차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전에 벼락치기 하는 날밤 새죠.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이 이때까지 또 안 나와. 몸이 그냥 망가지거든. 그러지 말고 꾸준히 지금부터 공부를 해 나가자. 절대 벼락치기 하지 말자. 이게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부탁. 좋아요. 뭐 한 번 정도 빠진다 쳐. 그럼 이 1차 끝나고 나서 반드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꾸준히 하라는 거는 벼락치기 하지 말고 바로 회복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고 전범위잖아요. 그러면 내가 7회 못했어. 이제 복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 시험은 좀 못 보면 되지. 알겠죠? 동사생분들은 못 본 거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전부 다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빨리.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시험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 진도표 이대로 이제 나갈 거고요. 기본서, 사례집 이렇게 나가고 다음 페이지. 자, 사례집에 좀 오래 걸리네. 사례집에 예를 들어서 다음 진도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사례가 1에서 17까지 17문제예요. 우리가 명제잖아, 명제. 우리가 계속 대상 적격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의욕에 불탈 때 많이 넣어놔야지. 제가 나중에는 보세요. 제가 적절히 보고 이렇게 좀 줄여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막 10문제인 경우도 있고 막 적절히 제가 줄였단 말이에요. 처음에 많이 해야지. 막 불탈 때. 그죠? 그래서 그러면 17번까지 보시다 보면 재소기간도 있고 피고 적격도 있는 그건 시험 범위예요. 알겠죠? 사례집에 나오는 쟁점은 다 시험 범위입니다. 추가 문제는 시험 범위 아니지만 기본 문제 있죠? 다 시험 범위예요. 기본서는 대상만이잖아요. 기본서는 대상이지만 사례집에 있는 쟁점이 있으면 시험 범위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상만 가지고 50점 문제 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안 나오잖아요. 꼭 섞여서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리고 누적입니다. 자, 시험 범위 누적됨. 또 뭐 이제 제 강의 지금 처음 2차 2기 듣는 분들 누적? 진짜 누적인가요? 작년에 들었던 분이 걱정하지 마요. 실제로는 누적해서 안 내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제가 올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겠죠? 자, 질문 방법. 자, 이거는 각자 제가 1기 때도 봤는데 이번에 일단 쉬는 시간에 저희가 5분을 달라는 거고 이번에 보시면 제가 매년 좀 이 문제 때문에 해결책이 뭘까?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이 쌓여요. 제가 원래 처음에 강의했을 때 전 거의 실시간 답변이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몇 초 만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매우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합격생에게 답변을 좀 아니지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저희 답변을 또 듣고 싶어 할 거고 합격생이 답변하는 거는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다 까먹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10초 만에 답할 거 그들은 한 30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 여튼 고민이 많은데 매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제가 답변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오늘 100개 답변을 했는데 오늘 1000개가 쌓여. 내일 100개 답변은 1000개가 쌓여. 이게 이제 끝이 안 보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러면 막 쌓여요. 강의하는 기간 내내. 끝나고 제가 종강하고 나서 보통 한 보름 이상을 답변만 했던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결국 답변은 제가 다 해요. 저는 단 한 번도 답변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작년 합격생 32기하고 술 먹다가 어떤 학생은 저 말고 다른 분한테 질문한 거 합격하고 나서 답변 받았다고 하던데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어쨌거나 3기 종강하고 나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무조건 답변을 다 달아드리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그때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시험 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막 한참 후에 답변을 받으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선 가급적 카페에 질문을 달아주시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 특정 질문에 우선 답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좀 아주 긴급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 답변을 좀 먼저 달고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질문들 뭐 예를 들면 오늘 시험을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막 많아.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그런 문제들 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보시면 검색을 열심히 좀 활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막 질문했는데 한 달 있다가 답변 오면 전 답답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바로바로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카페를 검색해보면 웬만한 질문 다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누군가는 다 고민했던 질문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은 웬만하면 해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특히 5번에 보시면 출처와 내용 정확히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10초, 막 20초 답변 막 달다가 딱 어떤 질문에 딱 들어가면 질문이 한 20개 있는데 그 다음에 질문 읽고 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 페이지도 안 나오고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러면은 중단해요. 그리고 딴 일 하다가 또 이제 답변 못 달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막 제가 막 찾아서 아니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여러분들이 좀 신속하게 답변을 제가 해드릴 수 있고 이제 만약에 막 질문 보고 제가 답변 못 할 것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질문만 보고 답변할 수 있게 다시 질문해 주세요라고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가급적 이거 안 썼거든요. 상처받을까봐.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진짜 보고 뭔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도저히 제가 답변할 수가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쓸 테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전혀 저 감정 1도 없어. 알겠죠? 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 돼가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해결되면 해결됐다고 꼭 써주세요. 질문에. 알겠죠? 자, 다음 첨삭 이메일 이거는 뭐 생략하고요. 이메일 읽어보세요. 그다음 첨삭 수강 번호 뭐 성명 잘 기재해 주세요. 이건 뭐 학원에서 뭐 양식 같은 거 알아서 이렇게 뭐 공지하고 했을 테니까 잘 따라주세요. 근데 여튼 우리 첨삭자들은 수강 번호가 없으면은 없고 이름도 없으면은 첨삭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첨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수강 번호하고 이름을 써주세요. 아, 이름 쓰기 부끄러운데 저 안 봐요. 제가 이름 얘 어떻게 썼나 안 봐요. 그리고 저한테 답안 안 와요. 점수 확인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름 뭐 어쨌건 수강 번호는 꼭 제대로 기재해 달라.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온천밤 수강생분들은 시간 꼭 엄수해 주세요. 11시 59분까지죠. 또 매년 저한테 메일 와요. 쌤 제가 12시 1분에 넣었더니 답안이 제출이 안 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제가 뭘 했는데 방법 없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이거는 저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꼭 엄수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첨삭 올해 2기 때 한 70분 정도 우리 첨삭을 같이 할 거고요. 뭐 여튼 제가 이게 이제 첨삭자가 많아서 뭐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좀 만족스러운 첨삭,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첨삭이 될 수 있도록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첨삭 보통 개강하기 전에
내용 준비보다 첨삭 세팅하는 데서 시간 훨씬 더 많이 써요. 한 3일 동안 계속 첨삭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이게 뭔가 구멍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이게 너무 저에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첨삭 후에는 역시 매년 마찬가지, 매년 하듯이 점수편 뒤에 부착하고 카페 게시를 하고, 이름은 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정도는 상식이지. 그 다음 채점 기준 공유. 이거는 제가 늘 매년 하듯이 올해도 음성 파일이랑 채점 기준표를 공유할 건데, 카페에 올리지 않아요. 제가 별도의 마이박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올리고, 카페는 링크를 남겨요. 그럼 여러분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걸어둡니다. 알겠죠? 매년, 뭐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게 제가 오늘 예를 시험 같은 경우에 한 15분짜리 음성 파일을 올려요. 채점 기준. 이거는 이제 우리 첨삭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한, 첨삭 잘하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열심히 해주세요 이런 더 잘하나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채점 기준을 해설을 하는 거예요.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도 공유를 하고, 그다음 디테일한 세부 기준, 채점 기준표를 올리는데, 이게 비밀번호는 제가 마칠 때 알려드릴게요. 혹시 제가 까먹고 가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 공유하면 그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다가, 잘 기록했다가 비밀번호 클릭해서 앞으로 하세요. 그 외에도 제가 뭐 몇 가지 자료들 공유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매년 음성 파일을 못 듣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카페에 누가 올려놓은 거 답변 단 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보니까 뭐 아이폰에서 바로 재생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마이박스를 깔아야 된다고 했나? 여튼 그건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폰 쓰시는 분들 잘 하시고, 그리고 음성 파일은 뭐 대단히 제가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마세요. 뭐 어떤 퀄리티는 원테이크, 전 모든 것은 녹음은 시작해서 끝까지 하고 딱 그냥 눌러요. 그래서 중간에 뭐 좀 버버벅거리거나 이래도 그냥 뭐 중간에 뭐 전화 소리 뭐 나고 뭐 욕만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그죠? 여튼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올해부터 그래도 좀 음성 좀 잘 들리게 하려고 제가 어제 마이크를 한번 녹음해 봤어요. 마이크로. 어떤지 모르겠네. 하여튼 마이크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 오리엔테이션 좀 길어졌네요. 아유,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할 게 많아서. 뭐 설명할 것도 해야 되니까. 자, 10분만 휴식 취하고 이제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